예, 저기 이번 영상은요. 우리가 이제 정맥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블록블록 지렁이처럼 튀어나온 것들. 이제 제가 지금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지금 튀어나온 것들이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맥류에서 보이는 이제 혈관의 모습입니다. 정맥류라고 할 때 류가 이렇게 꽈리처럼 이렇게 늘어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맥이 꽈리처럼 늘어난 거가 정맥류고요. 이제 이런 거를 어떻게 보통 없애는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심각하거나 어려운 주제는 아닙니다.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거가 아니고 모세혈관이 보이거나 그냥 파랗게 보이는 거는 정맥류가 아닙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속이는 병원들이 워낙 많아서 주의하시고요. 자, 이제 제가 다른 영상을 미리 보셨거나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 튀어나온 혈관이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튀어나오게 한 혈관이 원인이 대복제 혹은 소복제 정맥의 역류 때문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제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허벅지에 있는 이 그림은 이제 허벅지에 있는 대복제 정맥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하고 이제 대복제 정맥만 표현되어 있는데 종아리에 이제 소복제 정맥이라고 또 정맥류가 잘 생기는 정맥류가 잘 생기는 혈관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여기선 대복제 정맥만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피부에 이렇게 튀어나와서 보이게 된 혈관은 이 그림에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이 튀어나와서 보이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여기겠죠. 이렇게 튀어나온 거. 여기 지금 튀어나온 혈관들이 이 부분입니다. 근데 이 혈관이 튀어나오게 되는 이유는 이 위쪽으로 길게 이어져 있는 대복제 정맥의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튀어나오는 겁니다. 요것 자체가 처음에 문제가 아니라 이 안쪽에 있는 이 대복제 정맥이라는 게 고장이 나서 2차적으로 여기서 연결된 가지들이 피부 밑으로 붉어져 나오는 겁니다. 이 그림에선 요 혈관이 있고 이게 대복제 정맥이겠죠. 이게 고장이 나서 2차적으로 여기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게 역류가 생기니까 피가 자꾸 올라가다가 밑으로 자꾸 떨어지게 되고 올라가다 밑으로 떨어지니까 이쪽으로 압력이 쏠리죠. 밑으로. 그러니까 혈관이 늘어나고 피가 쏠리게 되는 겁니다. 혈관들이 커지고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터넷 검색하고 하면 정맥류 치료 방법 뭘 말하냐면 레이저 시술, 고주파 시술, 클라리베인 시술, 배나 시술 이런 거를 말하는데 이런 것들은 요 혈관, 이 대복제 정맥을 없애거나 소복제 정맥을 없애는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술들을 이용해서 대복제 정맥을 다 없앴다고 하면, 이런 대복제 정맥을 없앴다고 하면 이 튀어나온 혈관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고장난 대복제 정맥이 없으면 사실은 그냥 고장난 대복제 정맥을 치료를 하면 이 튀어나온 혈관은 몇 개월 뒤에 어느 정도까지는 좀 없어지긴 합니다. 저절로 피가 역류하는 압력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수개월 정도 지나면 이 튀어나온 혈관들이 작아지고 어느 정도는 저절로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제 이미 늘어나고 튀어나온 것들 중에 일부는 남아요, 겉으로 보기에. 근데 그게 놔두면 몇 퍼센트가 남고 몇 퍼센트가 없어지는지 사실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것 같고 정맥류 상태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반 정도가 남을 수도 있고 30%가 남을 수도 있고 60%가 남을 수도 있고 그때그때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냥 대복제 정맥이나 소복제 정맥만 치료를 하고 이 튀어나온 혈관을 그냥 놔두면 다른 걸 떠나서 미용상으로도 좀 보기가 안 좋겠죠. 그리고 이 치료를 됐는데 좀 꺼림칙하고 좀 더 깨끗해지고 싶은데, 그리고 이제 당장 당장 없애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보통은 이 대복제 정맥이나 소복제 정맥을 치료할 때 이 튀어나온 혈관도 같이 치료를 합니다. 이걸 없애는 시술을 같이 받습니다, 보통은. 그래서 이번 영상은 레이저, 고주파, 배나시, 클라리베인 시술에 대한 게 아니라 이 튀어나온 혈관을 어떻게 없애는지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정맥류 튀어나온 혈관 없애는 방법은 보통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작은 구멍을 내 가지고 혈관을 직접 뽑아내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경화 치료하는 건데요. 우선 첫 번째 방법부터 말씀을 드리면, 작은 구멍을 내 가지고 혈관을 뽑아내는 방법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같고요. 사진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요, 보시면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혈관이 튀어나온 혈관이 여기 있고, 여기다 작은 구멍을 내서 혈관을 뽑아내는 방법이고요. 뽑아내는 모습이고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혈관이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으면 여기다 살짝 칼집을 한 2mm 될까요? 살짝 구멍을 내서 혈관을 이렇게 훅 같은 걸로 이렇게 뽑아내는 방법입니다. 이 그림으로 보시면 혈관이 있는 걸 이렇게 뽑아내고 있죠. 그래서 잡아 뽑습니다. 뽑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뽑아서 그냥 뽑아내고 그냥 지혈하기도 하고 실로 묶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고요. 여기 사진, 수술 전후의 사진을 보면 이제 저희 병원 환자인데, 수술하고 나서 한 3, 4개월 뒤에 이제 사진입니다. 이게 수술 전이고 수술하고 나서인데, 여기 작은 상처들이 이렇게 좀 보이죠? 붉게. 여기 요거 이제 여기가 피부를 살짝 열어서 혈관을 빼낸 자리입니다. 지금은 이제 3, 4개월 정도 뒤라서 티가 나는데, 이게 보통은 제가 보통은 수술하고 나서 1년 정도면 거의 없어집니다. 이런 게. 근데 간혹 환자에 따라서는 이게 진짜 오래 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이거 저도 그러니까 어떤 차이인지 잘 모르겠는데, 가끔 이제 오래 가는 사람이 있어서 저는 이제 수술할 때 1년이면 없어진다고 했는데, 가끔 좀 더 오래 가서 불안해하거나 조금 이제 컴플레인 말씀하시는 분도 있죠. 어쨌든 가끔 뜻하지 않게 오래 가는 분이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이게 상처가 워낙 작기 때문에. 다른 사진들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 혈관이 있고, 이제 수술 전에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있다 찍은 사진이고요. 많이 이제 없어졌고, 이런 이게 작은 흉터들이 있지만 이거 결국 다 없어집니다. 다른 사진 보면요, 이런 것도 있고, 여기 이제 이거는 한 3개월 정도 뒤의 모습인데, 여기 작은 구멍, 이렇게 까만색 이런 점들이, 불그스름한 점들이 수술한 흔적이고요. 없어지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수술 전후 사진이고, 또 여기 이분은 이제 소복지 정맥이 고장나서 수술한 분이고, 한 3, 4개월 뒤의 모습입니다. 다 저희 병원 사진이고요. 요 보면은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남아 있지만, 이건 결국은 없어집니다. 마찬가지고 3, 4개월, 4, 5개월 정도 있다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제 보면 이거는 한 1년 정도 가까이 지났을 때 사진입니다. 수술 전후의 사진인데 흉터가 거의 없죠. 이게 보통은 이제 이런 코스를 밟습니다. 이런 경과를 갖게 됩니다. 아까 작은 게 불그스름하고 검붉은 그 점점 그 수술 흉터들이 이제 지금 없어진 거의 상태고요. 이분도 거의 1년 정도 있다 찍은 것 같고,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 전후 이렇게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1년 정도면 거의 없어지긴 해요. 이렇게 피부를 조금 열고 혈관을 직접 빼내는 방법이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바로 이제 튀어나온 혈관을 바로 없앨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네, 단점이라면은 이제 1년 정도는 이렇게 수술한 상처이다 보니까 상처가 좀 보이니까 신경이 좀 쓸 수 있는데, 결국 없어지긴 하지만 처음에 좀 신경이 쓸 수 있어요. 이런 게 단점입니다. 예, 두 번째 방법은 경화제라는 거를 주사하는 방법인데, 경화주사 놓는 방법인데, 예, 경화주사라는 거는 이제 혈관에 이제 경화제라는 걸 혈관 안으로 넣으면 혈관에 염증이 생겨서 혈관을 이제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튀어나온 혈관을 없앨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피부를 조금 째고 혈관을 그냥 뽑는 것보다 주사를 놓으면 더 편하고 간단하고
흉터도 없고 좋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제 그런 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경화제를 넣으면 혈관이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염증을 일으키고 당분간은 혈관이 딱딱하게 만져집니다. 그 색소 침착도 있고 약간 불그스름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게 보통 조금 길게 잡은 3, 4개월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3, 4개월 안에 이제 그 죽어 있는 혈관이 단단하게 만져지고 그게 서서히 이제 죽으면서 작아지고 그러면서 천천히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주사를 맞고 나면 그러니까 일부 작아지긴 하는데 어느 정도 그러니까 당분간은 남아 있으니까 당장 없어졌다는 느낌도 잘 안 들고 단단하게 만져지니까 오히려 좀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고 약간 아파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주사제의 효과가 좀 부족한 부분에는 튀어나온 혈관이 남아 있을 수 있어서 이제 향후에서 외래에서 보면서 추가로 주사를 더 맞기도 하죠. 제가 이제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게 경화제 넣는 뭐 그냥 그림입니다. 초음파를 보기도 하고 안 보기도 하고, 주사제를 넣고 그 튀어나온 혈관이 있을 때 튀어나온 혈관 안으로 그 경화제를 넣습니다. 넣으면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그림이 약간은 과장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쪼그라들어서 작아지는 게 아니라 약간은 작아지긴 하는데 딱딱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그 혈관이 죽으면서 어느 정도는 남아 있고, 그게 죽은 혈관이 몸에서 분해될 때까지 몇 개월 걸립니다. 그러니까 경화제를 넣고 약간은 작아지지만 또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는 딱딱하게 몇 개월 정도 이제 만져지게 되는 거죠. 여기도 보면 주사 놓는 거고, 주사 놓고 나서 조금 이제 작아진 듯하게 이제 그려놨는데 조금 이제 혈관이 약간 작아지고 그 상태로 딱딱하게 몇 개월 가고 그 사이에 서서 몇 개월에 걸쳐 서서히 없어지는 겁니다. 경화제를 이용해서 정맥류 없애는 방법의 장점은 그 직접 뽑아낼 때 생기는 그 작게 절개한 상처가 이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좀 간편하고. 근데 이제 단점은 이렇게 혈관이 3, 4개월간 단단하게 이제 죽은 혈관이 만져지고 약간 색소 침착도 되고 빨갛게 보이기도 하고 하니까 조금 이렇게 처음에 깨끗한 느낌은 잘 안 듭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이제 3, 4개월 동안 딱딱하게 만져지고 이런 게 신경이 쓰일 수 있겠고, 육안적으로도 이렇게 불그스름하거나 갈색빛으로 그 죽은 혈관이 있는 자리 그 피부가 그렇게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신경이 좀 쓰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 주사 효과가 좀 적은 부분은 혈관이 남아있으니까 주사를 추가적으로 한두 번 더 맞아야 될 수도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둘 다 좋은 방법이고요. 그 직접 혈관 뽑는 방법이나 경화제 넣는 방법이나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뭐 이게 어떤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다 좋은 방법이고, 의사 선호도에 따라서 또 환자 선호도에 따라서 이제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직접 제거하는 방법을 선호하긴 하는데 어떨 때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고려해서 경화제로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이 섞어서 두 방법을 같이 섞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그 튀어나온 정맥류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